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 윤창중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항도, 최대 항도 부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부산역 앞에입니다. 부산은 어떤 도시입니까? 문재인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추잡스러운, 가장 권력을 탐하는 폴리페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문재인과 조국의 고향 부산에서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박근혜 대통령이 2년 4개월 동안, 2년 5개월 동안 감옥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궁금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대구로 완전히 50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대구에 내려와서 지난 7월 27일 제24차 윤창중 정치학교를 대구에서 갖게 된 데 이어서 이번 달 8월 24일 오후 6시부터 부산일보 강당에서 제25차 윤창중 정치학교를 개최한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부산역 앞에 8번, 9번, 7번 그 출구 앞에서 부산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이분들은 과연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인지를 제가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것을 들고서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산은 문재인의 고향이지만 부산 민심은 완전히 문재인을 버렸다는 것이 제가 지금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이 부산역 앞에 서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확신입니다. 부산 민심은, 문제를 찍었던 부산 민심은 이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부산 민심은 더 이상 문재인을 봐줄 수 없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민심이 절대 다수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한 달여 동안 대구, 경북 그 민심을 탐색하면서 갖게 된 결론이, 제가 서울에서 체감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에 대한 그 대구, 경북, TK 국민들의 그 민심이 서울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폭발적으로, 마치 화라산이 폭발하기 전에 용암이 끓어오르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산이 대구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구속, 박근혜 대통령의 이 처참한 정치적 시련에 대해서 부산이 대구보다 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일종의 동정심과 지지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부산에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지금 부산역 앞에서 체험한 부산의 민심은 이제 문재인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신창이로 만든 문재인에 대해서 부산 민심은 이제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국민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산역 7번, 8번, 9번, 10번 이 출구에서 만나 뵙게 된 부산 시민 그리고 경남 도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저를 알아보시고서 참 어떻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재인을 하루빨리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답답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처참한 저 정치적 시련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저와 이 전단을 나눠주고 있는 저희 동지들 여러분들에게 야쿠르트를 사다 주시고 물을 갖다 주시고 또 제 얼굴을 알아보시면서 화이팅 하라고 이 격려하는 이 모습 하나만 갖고도 볼 때 부산 시민들, 경남 도민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압도적으로 문재인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서 임기가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단돈 1원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혐의로 이른바 국정농단이라는 올가미를 세워서 가지고 지금 33년이라는 헌정사상 가장 최악의 중형을 받고 이 삼복더위에 서울구치소에 계시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도 이제 알고 계십니다. 탄핵은 잘못되었다. 탄핵은 대한민국 이 나팔수 언론과 이 부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당시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이 배신자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탄핵을 당하셨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 여러분들도 이제 뼛속 깊이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언론에서는 또다시 부산 경남에 무슨 조국바람이 불 것이라는 그야말로 얼토당치도 않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기자들은 이 부산역 앞에 와 봐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을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조국이가 부산 영도에 출마하면 부산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황당무계한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에서 총선 결과가 개표되는 그날 저녁에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변이 일어났다고 또 헛소리를 할 겁니다. 그건 이변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과 경남 그 민심의 저류 속에서는 문재인을 잘못 뽑은 데 대한 엄청난 후회와 반성이 지금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망쳤다는 이야기는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그 주변 환경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을 완전히 구한말 대한제국으로 돌려놓은, 정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완전히 망친 장본인이 문재인인 겁니다. 아베가 대한민국 문재인을 공격하자 문재인이가 하는 말은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남북한이 합쳐가지고 일본을 무찌르겠다는 황당하게 정말 유치한 19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꿈꿨던 이 황당한 소리를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세계 최빈국인,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더 못 사는 북한과 협력해가지고 일본이 수출 금수 분목으로 배정한 세계 최첨단 산업 부품을 1년 내지 5년 안에 자립해서 이 부품을 우리가 자립 생산해가지고 이 엄청난 아베의 경제 공격을 이겨내겠다는, 정말 꿈도 이런 황당한 꿈이 아닌 정말 현실 실현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완전히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세력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 죽창을 들고 나와야 된다, 이게 무슨 제2의 독립운동이다, 동학난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온갖 헛소리를 해대면서 대한민국의 종편, 대한민국의 방송국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완전 나팔수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부산역 앞에는 반일 현수막 한 장 붙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좌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대한제국 말의 반일 운동, 항일 운동으로는 이 엄청난 아베의 경제 침략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21세기 대한민국, 이 지금 세계에서 경제 12대국입니다. 이 12대국의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과 이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어떻게 죽창으로, 어떻게 독립운동으로, 어떻게 일본산 맥주를 마시지 않고 이 난국, 이 난세를 헤쳐갈 수 있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의 고향이라고 하는 부산 경남에서도 이번에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마치 무슨 한일 축구하듯이 대한민국 국민만 뭉치면은 일본을 이길 수란 식의 그야말로 주먹구구에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그 엄청난 위치에 있었던 조국이가 무슨 죽창을 들고 독립운동을 하자, 의병을 일으키자,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의 명예교수로 있는 이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내놓았죠. 거기에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반일 감정,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일본을 극복하자, 이런 주장의 책을 내놨더니 문재인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었던 조국이가 하는 말이 구역질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황당한, 그야말로 유치찬란한 저질에 극치러갈 수 있는 이 폴리페서들이 지금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경제, 지금 여기가 부산역 앞에 텍사스 스트리트고, 텍사스 스트리트라는 데고, 그 다음에 왼쪽이 차이나타운입니다. 지금 한번 상가를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무인지경입니다. 손님이 없는 겁니다. 손님이. 경제를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 그 중에서 가장 큰 대한민국 최대 항도 이 부산의 경제를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완전히 두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좌와 우로. 철저하게 자신의 지지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를 자극하고 좌파를 자극해서 오로지 자신의 정권 유지와 그리고 정권 재창출, 20년, 30년, 40년, 50년 좌파가 해먹겠다는 그 야심에서 지금 아베의 경제 공격도 문재인 쪽에서는 총선 호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세력의 그 유치한 반일 장사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수준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중구의 그 중구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죠. 그 중구구청장이 1000개의 반일 이 배너 광고를 걸었다가 3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과 협력을 하지 않고, 일본 관광객이 대한민국의 물건을 사지 않고 한국에 와서 돈을 쓰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번 싸움은 문재인이가 이것을 지금까지의 모든 대외 정책을 180도 전환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참여하고 반성해서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정말 황폐한 나라가 될 겁니다. 완전히 망하게 될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완전히 문재인이 대한민국 만들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인 겁니다. 부산의 민심이고, 문재인이가 이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부산 민심도 문재인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무슨 홍준표가 오늘 얘기가 뭐 조국이가 뭐 부산에 출마하면 바람이 불지도 모른다 어쩌고 했지만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당무계한 소리.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홍준표 같은 경우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에 가세요. 이런 황당한 사람이 자유한국당을 이끌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지금 길거리, 부산의 길거리에서 누구를 욕한 줄 아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왜 이렇게 무능하고 왜 이렇게 싸우지 못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는데 왜 이렇게 무능하고 왜 이렇게 대책이 없느냐라고 통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윤창중이가 대구 윤창중 정치학교를 행사를 마치고 8월 2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부산일보 강당에서 제25차 윤창중 정치학교를 합니다. 부산 경남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정말 잘 만들어 놓은 KTX나 SRT 또 그 밖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큰 상황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게스트로는 부산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던 우리 최우원 교수, 그 다음에 우종창 기자, 또 성호 스님,
또 이봉규 박사, 그리고 공연에는 바리톤 이믹선 교수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부산에서는 혼란시대 TV가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대구에서 오신 번개시장이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자, 우리 대표님, 내년 4.13 총선을 8개월 정도 앞두고, 네. 그동안 뭐 제3지대 신당론이라든가 보수우파 통합론, 네. 정계 개편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걸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오늘 그 민주평화당에 박지원이를 중심으로 해서 예. 10명이 대한 정치연대 아, 예. 현역 의원 10명이 네. 탈당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들이 지금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여론과는 무관하게 제3지대 신당설을 흘리면서 예. 내년 총선에서 또 이념 대립이라든가 예. 어떤 경제 파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총선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제3지대 신당설을 지금 들고 나왔다고 보는데, 네. 우리 윤창정 대표님께서는 예. 제3지대 신당설 그리고 보수 우파 통합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이라는 당은 원래 그게 안철수, 유승민의 그 국민의 당에서 나온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이 정치 권력에 이 중독된 쓰레기 집단이라고 저는 봐요. 네, 한마디로 쓰레기 집단이죠. 그 이제 우두머리이고 뒤에서 디자인하는 사람이 바로 박지원인데, 박지원이야말로 전라도 민심을 팔고 김대중의 소위 말해 김심이라는 거, 그걸 팔아가지고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일정 부분을 완전히 야바이꾼들의 이 장사치들, 이 야바이꾼들의 야바이판으로 만든 그 핵심적인 인물이 박지원이죠. 또 뭐 박지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뭐 정동영이라든가 뭐 쭉 이런 세력들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이 몸부림을 부리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호남 민심파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평화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당에 있으면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완전히 백코러스 역할을 해왔잖아요. 박지원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조국이가 앞으로 뭐 대통령이 된다고 떠들어댄 박지원인데,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겠으니까 결국은 뭐냐,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게 민주당하고 결국은 합치거나 아니면은 전라도에 우리가 출마하는 지역에서는 너희들이 정책적으로 공천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는 그 꼼수죠. 그게 완전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정동영은 또다시 이제 고아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박지원 일당은 다시 이제 전라도 민심 팔아가지고 제2중대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과 합쳐가지고 뭐 정책 이 공천 뭐 연합 공천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눈속임을 해서 또 총선에서 이제 금배지를 달으려고 할 겁니다. 이것을 결국 국민들이 심판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게 민주평화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네? 그 다음에 손학규가 있는 그 바른미래당이라는 거,
사실은 이게 완전히 문재인의 2중대, 3중대, 4중대인 거죠. 그런데 지금 뭐가 있냐면 문재인이가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이 폭정과 실정,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수 우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그 김무성과 유승민 세력, 그 김무성과 유승민 세력이 아직도 지금 정치권에서 활보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이 이들을 계속 대서특필하면서 부각을 계속하고 있다. 왜 그런 거냐? 결국은 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게 대한민국 언론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활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언론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 부산의 김무성, 대구의 유승민 그 세력, 이 세력이 지금 또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탄핵 때 쌍심지 세우면서 설치됐던 나경원이가 유승민을 불러와야만 한국당에 미래가 있다. 유승민과 통합하지 않으면 한국당에 미래가 없다. 유승민이가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 이 정책적으로 공천을 하면, 정책 공천을 하면은 한나라 이 자유한국당이 살 수 있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이 잠꾸대 같은 소리를 해댄 겁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부산과 경남, 대구, 경북 어딜 가든 김무성, 유승민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방금 전에도 지금 길에서 만난 부산 시민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지금 부산 경남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성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무슨 장원재, 이런 자들이 여전히 지금 금배지를 딸고 설치되고 있는 거죠. 황교안은 완전히 바지 사장처럼 지금 아무 결단도 내리고, 결단을 내릴 만한 소양도 부족하고 공부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철학도 없고 역사관도 없고 결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있는 사이에 지금 나경원이가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유승민과 통합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유승민을 당의 얼굴로 만들어 가지고 총선을 치러야만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심과 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이게 결국은 배신자들의 말로죠. 처참한 말로가 보이는 거예요. 뭐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김성태, 유승민, 나경원, 장제원, 이런 배신자 그룹들이 결국은 신당을 만들거나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이 또 뭉쳐가지고 무슨 신당을 만든다는 둥 아니면 또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은 또 당을 나가라는 둥, 이런 싸움이 또 벌어지고 말 겁니다. 예. 앞으로 8개월 남았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파에서도 엄청난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다. 또 있어야만 된다.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예. 혼란 시대. 예.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은 윤창중 정치학교라는 게 있는 것을 사실 모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 윤창중 정치학교가 8월 24일에 25차를 맞이하신다고 그러는데 네네. 사실 일반 국민들은 나라가 지금 뭐 일본이 넘어가느냐 아니면 중국의 영향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로 들어서느냐 어떤 이런 국가의 전망의 위기를 느끼는 이 시점에서 예. 자,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8월 24일 날 윤창중 정치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를 일반 국민의 관점으로 피력을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4일이 되면은 나라의 위기가 위기인 만큼 많은 그 국민들이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텐데요. 네. 이때 모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윤창중 대표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것이 8월 24일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윤창중 대표가 이것을 나라를 위하는데 어떤 에너지로 쓸 것이냐 사실은 이건 뭐 제가 좋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만은 개인적인 사역이냐 또 다른 사역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남은 인생에 어떤 그 한 자락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할 것이냐 어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질문 중에는 제가 윤창중 정치학교를 지금 25차까지 이어왔는데 이것을 무슨 어떤 사욕이 아니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건 저에 대한 저를 꾸준하게 추적을 해오지 않은 사람들의 대단히 참 불쾌한 오해지요. 저 윤창중이가 이 윤창중 정치학교를 만들게 된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3년간의 집거와 은두를 마치고서 나 윤창중이가 너무나 억울하게 당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국의 워싱턴의 경찰과 검찰로부터 그 혹독한 성 문제에 관한 한 그 혹독한 워싱턴 검찰과 경찰로부터 단 한 번의 전화 전화 통화도 없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저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제가 2016년 9월에 윤창중의 고백 피정이라는 책을 갖고서 제가 전국을 돌려고 하던 차에 9월, 10월 말에 이른바 손석희 JTBC의 그 태블릿 PC 가짜 보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음모다, 공작이다. 이러면서 시작한 것이 윤창중 정치학교고 이름이 이제 여러 차례 바뀌었죠. 북 콘서트, 시국 토크쇼 바꿨습니다만 윤창중 정치학교는 제 필생의 제 사업입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1981년부터 했습니다만 이른바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는 선진국에 가면은 어떤 정치부 기자 또는 정치 칼럼니스트 그리고 정치인의 경우 이러한 그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고 또 국민들을 좀 각성하고 계몽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치 아카데미, 이 폴리티컬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게 이제 25번째가 이제 이번 부산에서 됐는데 누구나 다 사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예 50년의 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제가 대구에 저희 아내와 내려와서 대구 부산의 여러 그 동지들을 제가 귀합해서 지금 이른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우파고 그 보수 우파주의자로서
이 무너진 제다를 경상도에서부터 다시 쌓도록 하겠다. 이게 저의 제가 지금 제 일생에 있어서 이건 제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저의 중대한 임무다고 저는 책임이고 임무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아유,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잠깐만요. 그게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줘야 할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앞장섰거나 탄핵의 과정에서 기회주의적 처신을 했기 때문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국민들이 이게 탄핵이 잘못됐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그러한 각성을 못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제가 흔들어 깨워야겠다. 그런 결심으로 제가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부산에서 8월 24일 날 윤창 정치학회를 하게 되면은 제 나름대로는 대구와 부산을 연결한다. 보수 우파의 그 다리를 놓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주말이면 서울에 올라가서 다른 유튜브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서울과 부산, 서울과 대구와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 우파의 이 삼각 벨트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재기할 수 있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그런 구상을 갖고 지금 있는 거지요. 오늘도 지금 오다 보니까 부산 날씨가 38도던데 이 폭염 속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즐겁습니다. 행복하고 아까 보셨겠지만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이걸 보고서 냉소를 하는 국민도 부산 시민도 계셨어요. 저는 그리고 또 굉장히 열렬히 환영하고 성원해 주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국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킨 낙동강 전선, 대구, 부산, 경남, 경북 이 국민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수 우파를 버리면, 여러분들이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을 지지하지 않으면 문재인보다 더 악성의 좌파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그 악성의 좌파 정권이 또 들어서기 전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연방제 통일, 바꿔 말하면 연방제 통일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김일성식 공산화인데, 이 공산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는 실종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큰 각성을 제가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란시대 TV 감사합니다. 대표님, 무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 어려운 국가의 위기가 냉정한 이성과 예. 냉정한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25차 윤창중 정치학교 부산 개최를 앞두고
홍보 행사, 오늘 부산에서의 첫 번째 홍보, 부산역 앞 텍사스 스트리트 입구에서 하고, 또 이곳 부산역 광장 새롭게 단장된 부산역 광장에서 윤창중 대표의 길거리 논평 및 번개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폭염 속에서도 같이 또 시청해 주시고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걱정해 주신다고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참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윤창중 대표를 비롯해서 사모님, 그리고 대구 애국가 4절까지 부르기 성악가 바리톤 이믹선 교수님, 또 부산의 혼란시대와 같이 한 홍보 행사, 아주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8월 24일 25차 윤창중 정치학교 성공적인 개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니 이제 해도 넘어가고 조금 이제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앵호. 그 사진으로 보면 안 되나? 흐흐흐.